안녕하세요. 강리치입니다. 오늘은 태풍이 부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찾아왔습니다. 아까 이제 서울 쪽에 계신 저희 그 고객님께서 청주 지역, 지방은 어떠냐고 걱정을 하셨는데 서울은 너무 이제 좀 많이들 안전하게 기화도 하고 하라는 방송과 근데 물론 청주도 그랬어요. 그러면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안전하게 계시라고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이번 태풍으로 인해 피해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 또한도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영상을 찍었던 사랑의 5가지 언어, 그러니까 5가지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이 영상을 보시면서 공감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사랑의 언어와 그리고 상대가 생각하는 사랑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조금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좀 지혜롭게 서로의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조금만 파악을 한다면 좋은 관계로, 물론 남녀지간이나 결혼생활 외에 친구나 동료 그리고 직장 상사, 사회생활을 하게 해도 정말 좀 쉬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요 47페이지에 있는 인정하는 말부터 함께하는 시간, 이렇게 2가지를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정하는 말은 저희 남편 얘기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남편한테 당신의 사랑의 언어는 뭐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느끼는 남편의 그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인 것 같았어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 미국의 소설가이신 마크 트웨인이 한 말 중에서 나는 한번 칭찬을 들으면 2달 동안은 잘 지낼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대요. 여러분은 어때요? 칭찬은 그 소설 중에 일본 그 책 중에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 나왔었죠. 이게 제가 한 30대 때 나왔던 책인데 저는 특히 이 칭찬하는 말, 제가 스킨십이 저한테 사랑의 언어 일일의 사랑의 언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이 모든 게 저는 다 저한테 제 일의 사랑의 언어인 것 같아요. 네, 봉사는 잘 모르겠고, 네. 선물도 좀 모르겠고, 그냥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스킨십, 이게 다 제 사랑의 언어인 것 같아요, 일에. 칭찬을 받으면 일이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막 일을 했을 때, 그래도, 열심히 했네. 그래도 이렇게 준비해줘서 일이 잘 마무리가 됐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상사가 예전엔 저희 언니였어요. 이렇게 해주면, 정말 너무너무 막 신이 나가지고 저 같은 경우 일을 막 더 하고 싶고 막 이런 스타일인데, 저희 언니는 말을 하면서 칭찬을 해주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다만 만약에 잘못됐으면 꾸짖는 스타일이었어요. 지적하는 스타일.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일을 잘한 거라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될 정도로 언니랑 저랑의 사랑의 언어는 굉장히 달랐어요. 네. 근데 이분이 하신 말처럼 칭찬은 정말 저를 막 춤추게 만드는 그런 도구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네,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의 첫 번째 1의 언어가 인정하는 말이라면 아마 배우자도 조금이라도 칭찬을 해준다면 아마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춤도 춰줄 것이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정말 새치혀로 정말 사람의 목숨도 왔다 갔다 하게 하고, 그리고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그런 속담이 있듯이 말이란 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도구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심이 사람의 마음이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제가 이 말을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부모 교육을 다녔잖아요. 사람이 아픈 거는 다 마음에서 생기는 거라고 했어요. 저도 되게 많이 느꼈던 게 제가 마음이 좀 힘들고 속상한 문제가 있고 제가 속상한 말을 들었다거나 아니면 아픈 말을 들었을 때 몸이 너무 많이 깔아지고 아프고 힘들고 어떤 것도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몸이 무겁게 만들어졌었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만 보더라도 저희 엄마가 요즘 허리가 좀 예전에 수술을 하셨는데
허리 아픈 게 도지신 거예요. 늘 이제 도지시고 계셨는데, 그리고 또 이제 작년에 저희 엄마가 의지했던 엄마와도 같은 이모가 돌아가신 거예요. 10살 차이 나는 이모가. 그리고 그 전에, 한 달 전인가? 한 달 전인가? 2달 전에 외삼촌이, 이제 큰 오빠죠? 돌아가신 거예요. 이제 엄마 혼자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마음이 자꾸 의지할 데도 없고, 제가 엄마를 닮아서 아는데 엄마도 감정적이고 하기 때문에 이성적인 사람하고는 다르게 마음에 슬프면 몸이 굉장히 많이 깔아지고 이거를 헤어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잘 몰라요. 네, 근데 저희 엄마가 한 1년 정도 막 계속 좀 얼굴 표정도 안 좋으시고 좀 힘도 많이 빠지시고 이러시더니 올해 들어서 이제 해가 바뀌시면서 좀, 연세가 드시니까, 1살 더 드시니까, 그렇다고 생각하기엔 너무 엄마가 할머니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할머니시죠. 저희가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근데, 저는 참 많이 걱정이 됐던 게, 엄마의 마음을 제가 좀 알겠는 거예요. 뭔가 마음이 너무 슬픈 거니까. 슬픈데, 그래서 몸이 아픈 걸 아니까, 어떻게 이제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말을 엄마한테 뭐 툭툭 할 때도 있고 하는데, 그래도 엄마한테 그래도 40세 넘게 같이 이제 막내딸로 이제 살았기 때문에 함께 살았거든요. 부모님하고. 살았기 때문에 저는 엄마나 아빠한테, 아빠한테 그냥 편하게 말을 해요. 대화를 하거든요. 제 속마음도 얘기를 하고, 또 엄마한테, 뭐, 다른 사람한테 얘기 못하는 것도 엄마하고 막 얘기를 나누고 할 정도로 좀 친숙한데, 엄마의 마음이 좀 느껴져서 저도 좀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엄마가 이제 서울에 있는 병원을 어제 이제 다녀오시고, 아까 이제 아빠랑 이제 셋이 얘기를 하는데, 엄마 얼굴이 좀 밝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째 엄마 얼굴이 밝아진 것 같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빠가 엄마 말을 잘 들어줘서 그렇지. 엄마가 허리 아프다고 하면 아빠가 그래 알았어 서울 가서 진찰 받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딱딱딱딱 해주셨기 때문에 엄마가 얼굴 표정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저는 느꼈던 부분이 상대가 굉장히 아픈 거잖아요. 저희 엄마가 아픈 부분을 아빠는 무조건 커트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저희 아빠는 엄마한테 해드리는 것보다 자식들한테는 진짜 막 뭐라 그럴까 아낌없이 쓰시는 분이에요. 근데 엄마한테는 그래도 참 뭐 조금은 커트시키는 게 커트시키는 게 좀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좀 그게 불만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아빠가 이제 저한테도 많이 잘해주시고 이제 하시긴 했지만 엄마한테 우리 저기 조카가 있는데 되게 예뻐하세요. 그러니까 손녀딸이 얘기하는 건 뭐든지 다 들어주세요. 손녀딸한테 해주는 거 엄마한테 해주고 아들 딸내미한테 해주는 거 엄마한테 해주라고. 아빠는 엄마 없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이제 아빠한테 그냥 편하게 말씀도 드렸는데 엄마가 그래서 그런지 표정이 한결 가벼워지시고 지금 한 작년부터 몇 개월 동안 그리고 제가 시집 오면서 저는 신혼여행 갈 때도 엄마 꿈을 꿨었거든요. 엄마가 좀 아픈 꿈, 막 이런 걸 꿨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걱정스러웠던 그런 표정에서 처음으로 엄마의 얼굴이 좀 화사하게 웃고 좀 가벼워진 느낌? 밝아진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는 이게 지금 초입을 들어가는데도 인정하는 말, 그러니까 그 상대가 원하는 말을 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를 참 저는 많이 느끼고 살거든요. 또한 저도 그런 말들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이 말이 굉장히 많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처음에 이제 부부가 이제 아내가 여보 침대 페인트 칠 좀 해달라고 한 거예요. 여기 이제 상담을 왔는데 여성분이 상담이 온 거예요. 근데 남편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끔찍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컴퓨터 그 게임이나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체프만 박사님이 이제 상담을 받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남편이 쓰레기를 버려준다거나 뭐 차 창문에 붙은 벌레를 떼어준다거나 자동차에 기름을 넣어준다거나 공과금을 내준다거나 옷걸이에 거는 것과 같은 일들은 남편이 좋은 일을 했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와이프가 이 부인이 한테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제 남편이 그런 좋은 일도 해주잖아요. 근데 왜 침대에 페인트는 왜 안 칠해줄까? 이거가 이 질문이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이제 제 주문이 이렇게 들어와서 저희 서울에 계신 고객님이 주문 받아줘서 늦게 받아줘서 감사하다고 쓰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 체프먼 박사님이 이제 두 가지를 제안을 하신 거예요. 이제 남편이 이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자신의 일만 하는데, 근데 평소에는 좋은 일도 하는 남편인데, 왜 그럴까를 이제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페인트 칠을 좀 해달라고 다시는 말하지 말고, 그리고 남편이 이미 그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남편이 좋은 일을 하면 많이 칭찬을 해주라는 두 가지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쓰레기를 버려줄 때 여보 이렇게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라고 말해야지, 절대 쓰레기를 버리는데 왜 이렇게 꾸물거리니 날아다니는 파리가 당신 대신 그것을 치우려 들 거예요 라고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남편이 공과금을 내주려 할 때 그의 어깨에 손을 살며시 얹고 여보 이렇게 공과금 내는 것까지 챙겨주니 고마워요. 다른 남편들은 이런 일 안 한다는데 정말 고마워요 라고 말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무슨 좋은 일을 할 때마다 말로 칭찬해 주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여자가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페인트 칠을 해줄 것 같지 않은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 체프먼 박사님이 나한테 조언을 구하러 왔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하라는 대로 해보고 나한테 이제 다음에 와서 얘기를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막 이제 미심쩍은 얼굴로 이제 떠난 거예요. 그랬더니 3주가 지난 후에 그 여성이 이제 또다시 사무실 찾아와서 그 방법이 통했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제가 이 말을 저도 이제 그 개인 상담을 받을 때 이제 남편하고 자주 싸웠던 문제가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까지 이제 개인 상담을 받고 이제 지금 마무리를 했는데, 처음에 결혼을 해서 남편하고 저하고 똑같이 경제 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정도 똑같이 가정 생활을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해서 동등한 입장에서 동등하게 같이 나눠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남편은 정말 옛날 남자였던 거예요. 여자가 돈을 버는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보다는 가정일은 아내가 하는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에 남편한테 좀 사랑스러운 말로 한 게 아니라 자기야 이게 가정일은 여자만 해야 된다고 누가 정해놓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단편적으로. 남편이랑 저랑 성향이 조금 달랐던 거, 남편은 이제 일하고 들어와서 이제 갈비집을 하니까 좀 거기서 뭐 설거지도 할 때도 있고 밖에 컵 같은 것도 씻고 뭐 이제 좀 많이 이제 어떻게 집안일과 비슷한 음식을 다루는 일이니까 하잖아요. 그리고 또 고되게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는 그냥 편안하게 식사를 하고 그냥 밥을 먹고 그냥 편안하게 소파에 누워서 TV를 시청을 하고 그리고 편안하게 잠을 자고 싶고 이렇게 했던 거를 추구했던 사람이고, 저는 남편이 예를 들면 저는 그런 말도 듣고 싶었던 거죠. 이렇게 잘 먹었어 라고 하면서 이제 같이 이제 도와주길 원했던 거예요, 저는. 네. 그리고 이제 밥은 제가 차리더라도 남편이 그래도 일찍 오면 밥은 안 쳐놓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왜냐하면 늦게까지 일하는 그런 좀 일이 많았으니까, 제 일이 이제 좀 늦게 까지 이제 깨서 주문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업데이트도 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늦을 때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먼저 들어오다가 이제 했는데, 그런 걸로 저희가 이제 충돌이 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남편은 절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제 설거지 먹은 거는 이제 설거지 제가 이제 일찍 들어가서 잠을 잘 때가 있는데 남편이 설거지 통에다 그냥 넣고 싱크대에다 넣고 그냥 물도 그렇게 했나 어쨌든 넣고 설거지를 안 해놓고 그냥 잔 거예요. 그러니까 전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너무 좀 불편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그냥 빨리빨리 씻고 냄새나지 않게 저는 밑에까지 다 닦고 이러면서 이제 깨끗하게 해놓은 상태로 이제 잠을 자는데, 그러면서 이제 남편한테 이제 다른 걸 이제
얘기를 하다가 설거지 먹고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남편이 그 다음부터는 집에서 밥을 안 먹더라고요. 네, 불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과 제 생각이 충돌을 했기 때문에 뭔가 해결을 하면서 이제 갔던 게 아니라 그러면서 제가 이제 상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때, 남자의 성향은, 우리나라의 남자의 성향은 아직도 가정일은 여자일, 아이를 낳고 돈을 벌고 하더라도 여자일이라고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일로 인정을 한 게 계기가 뭐였냐면 남편 때문이 아니라 제가 아이를 이제 낳고 이제 저 아이를 이제 낳을 생각이니까 아이를 낳아서 우리 아이를 이제 제가 이제 기를 때 엄마가 가정 그 일상생활을 웃으면서 하는지 울면서 하는지 화가 나가지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엄마의 표정으로 아 이렇게 일상생활은 즐겁고 행복한 거구나 라고 배운대요. 근데 엄마가 화가 나 있고 응? 남편 때문에 막 하면서 막 분노에 차 있고 이러면서 억지로 가정생활을 일상생활을 한다면 아이가 아 일상생활은 예를 들어서 일상생활 뭐예요? 청소, 설거지, 세탁 그리고 아이들 키우는 거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할 때 아이가 엄마의 표정으로 그렇게 똑같이 복사하는 것처럼 배운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딱 생각을 한 거죠. 아, 내가 앞으로 곧 만나게 될 나의 아이를 위해서도 내가 나의 일이라고 인정을 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이 일을 해내자. 그때부터 제가 제 일이라고 딱 생각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 어렵지도 않고 그냥 남편은 어차피 내가 혼자 살아도 내가 이렇게 독립해서 살면 내가 혼자 다 해야 되는 일인데 적어도 남편이 쓰레기는 갖다 버려주거든요. 제가 음식 쓰레기며 그 일반 쓰레기 같은 거 이렇게 내놓으면 남편이 식당에 가서 다 버려줘요. 그게 너무 감사해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남편이 그냥 밥을 먹고 제가 딱 일어나면 같이 그릇을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남편도 변화가 있었던 거죠. 그럼 저는 한마디예요. 자기가 이렇게 도와주니까 너무 고마워. 그리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달라지고 변화한 것 중에 한 가지예요. 그리고 남편과 조금 많이 심하게 이렇게 다투기도 하면서 그 사람의 생각을 저도 이제 듣게 된 거죠. 생각이 너무 달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먼저 바뀌고 제 일로 받아들이고 하면서 그 사람한테 고마워 자기야 쓰레기 버려줘서 고마워 자기야 나를 이렇게 도와줘서 고마워 자기야 같이 빨래개 해줘서 고마워 이러면서 제가 고맙다는 소리를 달고 살은 거예요. 남편이 그냥 편하게 있는 거예요, 집에서. 그러면서 저한테도 뭔가를 강요하지 않으니까 저도 많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가정생활을 그냥 내가 이렇게 가정에 있으니까 내가 내 살림이니까 남편이 만약에 무엇을 먹고 싶으면 내가 해줄 수 있으면 남편한테 정성스럽게 과일도 깎아주고 같이 먹고 이렇게 하는 것들 이것도 자기야 내가 깎아준 과일을 같이 먹어줘서 고마워 이렇게 얘기를 바꾸니까 힘들다라는 게 이게 마음에서 온다고 했잖아요. 생각의 변화가 오니까 정말 기적이잖아요. 기적이 막 쏟아져요, 저한테. 왜? 바뀌잖아요, 관계가. 관계가 편안하고 행복하게 바뀌잖아요. 정말 그것들이 저한테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엄마의 표정을 보면서 행복하고 불행을 걷는다면 나는 그럼 내가 인정을 하면서 행복한 아이로 자라게 나는 미리 연습을 하고 있자라고 하니까 연습하는 거니까 그냥 남편은 그냥 그 연습하는 그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서도 그 내용인 것 같아요. 페인트 칠을 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공과금을 내줘서 고마워. 다른 남편들은 그렇게 해주지 않는데 그리고 이제 저희 남편이 잘하는 거는 요거는 요 다음에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거지만 같이 함께 쉬는 날은 함께 하는 시간을 100% 가져줘요. 그게 참 고맙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내용으로 들어와서 본다면 여기에서 칭찬을 들을 때 그 말에 보답하고 싶어 배우자가 원하는 것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자꾸 이제 와이프가 자기야 뭐 이렇게 공감을 내줘서 고마워, 이렇게 뭐 쓰레기를 버려줘서 고마워, 다른 말을 덧붙인 게 아니라, 물론 여기서는 막 아우 진짜 빨리빨리 치웠으면, 근데 상대는 내 마음과 같지 않잖아요. 그리고 나도 상대가 원하는 대로 대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런 말을 조금 바꿔서, 아 그래도 이렇게 해주니까 고맙네, 자기가 이렇게 도와주니까 고맙네. 가정살림이 요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경제활동 똑같이 하는데 왜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왜 가정생활 똑같이 해? 물론 맞아요. 하지만 제가 제 일이라고 딱 인정을 딱 해버린 거예요.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울 때도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아이를 봐주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래요. 자기야 아이를 안아줘서 고마워요. 자기야 아이를 같이 돌봐줘서 고마워요. 아이 기저귀를 갈아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남편은 그 칭찬을 듣기 위해서 더 많이 내가 원하는 대로 춤을 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저도 너무 힘들게 깨우친 부분이고, 그리고 저도 행복한 하루하루를 정말 소중하게 만난 사람과 보내고 싶기 때문에 저도 우선은 그 방법을 찾아가면서 시행착오도 되게 많이 겪고, 제가 이제 결혼을 늦게 하긴 했지만 그래도 얼마 후면 반백년을 산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경험치에 이렇게 딱 되어보고 하면서 저도 좀 방법을 찾는데 조금 속도를 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남편은 되게 소중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또 저도 남편에게 소중한 사람이고 하니까 서로가 소중한 사람이니까 하루하루 좀 더 행복하게 지내야 되잖아요.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네, 반백년을 거의 따로 살다가 이렇게 늦게 만났는데,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 터득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또 이 부부도 이야기를 했고, 또 한 가지의 부부도 이야기를 잠깐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은, 사랑은 명령하지 않고 부탁을 하는 거래요. 내가 배우자에게 명령할 때 나는 부모가 되고 배우자는 아이가 된다. 그러니까 뭐 좀 사랑의 언어로, 예를 들어서 여보 나 페인트 좀 침실에 칠해줘요. 칠해줄 수 있어요? 자기 시간이 괜찮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페인트 칠 좀 해달라고 표정부터 맨날 언제 얘기했는데 맨날 얘기해도 듣지도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저 진짜 리얼해져 지금. 네, 이렇게 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투부터 바꾸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 상대의 성향에 따라서 막 그거를 왜 말을 그렇게 하냐고, 듣기 싫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자들은 대부분 듣기 싫으면 대꾸를 하지 않고 들어주질 않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이제 배우자한테 명령하지 않고 사랑의 언어로 배우자에게 부탁을 하면 관계를 뭐 무너뜨리지 않고 개선을 해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예쁘죠? 미니마우스예요. 제가 홍콩에 처음으로 놀러 가가지고, 해외여행은 44살 때 홍콩에 처음 가본 게 첫 번째예요. 너무 촌스럽죠? 근데 이 디즈니랜드 가가지고 얘랑 미키마우스랑 이렇게 딱 세트로 사왔는데, 미키마우스는 여기가 약해가지고 여기 살짝 이렇게 깨졌어요. 근데 미니마우스는 괜찮아요. 자, 이제 두 번째 경우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팁 하나를 드릴게요. 배우자가 있는 데서 다른 사람들에게 배우자를 칭찬하래요. 뭐 저희 남편은 저희 식구들하고 있을 때 제 편을 들지 않아요. 근데 예전에는 되게 화가 나고 속상하고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저희 가족들하고 있을 때 저 혼자만 외톨이라고 느낄 정도로 공감대 형성도 굉장히 안 됐고, 저희 언니는 오빠랑 남동생한테 굉장히 많이 그냥 막 다 호응을 해주는 편이에요. 근데 저한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런 데서 외로움을 되게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 남편 또한 제 말보다는 다른 사람 말에 공감을 많이 해줘서 많이 속상하고, 왜냐면 그런 억울한 감정이 있었는데,
사실 사랑 탱크가 무너져 있는 그런 상태로 남편한테 또 그렇게 하니까 너무 많이 속상하고 화가 나고 이게 옛날 표현을 부해가 난다고 하잖아요. 진짜 부해가 막 잔뜩 나가지고 다 꼴보기 싫고 막 이랬었거든요. 아, 솔직하게요. 여러분도 그러신 경험 없어요? 많잖아요. 네. 근데 저희 형부는 언니가 그냥 무조건 언니 편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형부가 저희 20대 때 결혼했으니까 지금 사실 20년 넘게 본 거거든요. 근데 항상 언니 편이에요. 그리고 저는 진짜 속상하더라고요. 제 편을 들어줄 수도 있는데, 근데 제 신랑이 나타났는데 제 신랑도 제 편이 아닌 거예요. 정말 되게 많이 속상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배우자를 칭찬하라는 말에 진짜 100% 공감합니다. 그럼 진짜 이 사람한테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그게 뭐 남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가 중요해? 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대중 앞에서, 그 다른 사람 앞에서 내 배우자를 이렇게 칭찬한다는 건 정말 사랑받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중요하다 뭐 이런 것보다는 뭐 대중에게 칭찬받을 때, 그리고 그 영광을 이제 아내와 나누라는 거죠. 아내와. 그럼 뭐야? 나랑 그 사람이랑 일체감이 형성이 되면서, 아, 내가 그 사람이 무언가를 잘했을 때 나도 그 사람한테 존중받아지는구나. 왜? 그 사람이 칭찬받을 때 나는 내조라는 거를 했다는 거를, 그래도 이 사람이 나를 칭찬을 같이 받게 해주는 것 같아서 이런 느낌도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인정하는 말을 글로 써보는 것도 좋대요. 글은 두고두고 다시 읽게 되는 장점이 있으니까. 제가 여기서 저희 남편 팩트 폭격을 하는 건지 제가 이제 남편한테 크리스마스 이렇게 카드를 작년에 썼어요. 이따만한 카드를 사가지고 입체. 근데 제 딴에는 너무 그게 막 남편이 그 어떤 표정을 할까 이런 걸 되게 보고 싶었는데, 그리고 요번에 이제 남편 결혼하기 전에 남편 생일이었는데 남편한테 제가 이렇게 그냥 이런 종이에다가 거창한 거는 아니지만 종이에다가 이제 썼어요. 나의 남편이 되어줘서 고맙다, 뭐 이런 식으로, 태어나서 고맙다고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또 표현도 안 하고. 그리고 그거를 제가 챙겨다 놨어요. 그게 되게 서운하더라고요. 네, 말은 하진 않았지만 두고두고 진짜 서운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거 잘 챙겨주시고 하면 분명 배우자는 너무 행복감을 느낍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이제 부부가 상담을 왔어요. 상담을 왔는데 어떤 상담이었냐면, 이제 부부가 이제 따로따로 이제 1시간씩 상담을 받는데 관계가 소원해져서 의견 일치가 거의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어떤 점을 면에서는 서로 칭찬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거의 그 부인과 시간을 보내지 못할 정도로 일에 중독된 사람이었고, 부인은 집을 나가기 위해서 파트타임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서로 만나지 않는 것으로 문제를 다루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한 거리를 둠으로써 갈등이 크지 않은 것처럼 하고 있었고, 그들의 사랑 탱크에는 연료 없음이 딱 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담도 받아봤지만 별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사실은 부부 상담을 받아보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제가 이제 아는 지인, 그러니까 친한 동생이 부부 상담을 받아요. 제가 소개를 해줘서. 근데 너무 좋다고. 자기네는 서로가, 그러니까 남편이 말을 듣지 않는데 워낙 남편이 아내 말을 잘 들어요. 근데 아내가 이야기하는 거를 똑같이 상담 선생님께서 해주시면 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고, 그리고 서로 더 돈독해지고, 서로의 생각을 알게 되고, 과거에 어떤 그 문제로 인해서 남편 생각이 이렇게 됐고, 남편이 이렇게 약해졌고, 나는 또 과거에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이런 것들을 지나쳤는지,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면서 어떤 것들 때문에 내가 이 아이한테 이렇게 밖에 못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부부가 함께 하니까 서로가 공감대 형성도 더 많이 되고, 서로가 대화도 많이 되고, 거기서 또 함께 하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많이 이제 하게 숙제도 내줘요. 근데 저도 남편하고 이제 결혼을 하면서 그 연애 기간 동안 서로가 이제 어렵고 힘들었던 부분들을 결혼을 하면서 너무 심하게 부딪히다 보니까 저는 진짜
그러니까 제가 또 받아봤지만 상담을 정말 받아보고 싶더라고요. 네. 좀 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돈도 상담비도 싸지는 않지만 저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나라의 그 부부들이 서로의 그 생각차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혼은 못하고 서로가 정말 대립이 팽팽하게 되면서 대화 단절, 서로가 본둥만둥, 그리고 일을 한다시고 밖에 나가서 딴 그 사랑을 하고 있고 딴짓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무너져 있어요. 가정 생활이. 저는 그래서 부부 상담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여기에서 이제 상담을 받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은 남편인데, 아내는 좋은 엄마이고 요리도 무척 잘하는 훌륭한 가정주부지요. 하지만 그녀는 내가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고마워하지 않아요. 이 남자는 정말 열심히 빡세게 일해서 5년 후에 승진을 해서 가정에서 뭐 집도 이사를 가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었고, 아내는 남편이 계속 일만 하니까 자기는 하나도 좋은 거를 못 느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왜? 사랑의 언어가 분명 달랐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이 남편은 나는 가정 부양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건데 왜 늘 하지만 이런 단서가 붙을까? 와이프한테 너무 그런 부분에서 화가 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집안일을 하나도 도와주지 않고 나를 위해 전혀 시간을 내주지 않아요. 이게 부인의 말입니다. 함께 즐길 수 없다면 집이나 좋은 자동차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라고 불평을 털어놓았다. 저 이 말 뭔지 알아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 이제 연애를 할 때 뭐 선물 많이 해주는 사람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저도 이거랑 비슷한 거겠죠? 여기도 이제 돈을 벌어서 이제 그 가정을 부양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안락처를 제공을 해주고 조금 더 편리한 그런 자동차 같은 걸 사주기 위해서 돈을 번다고는 하지만, 부인은 나와 함께 하는 시간에 굉장히 의미를 뒀던 사람인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것도 싫어. 제가 남편한테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나는 돈도 중요하지만 당신과 내가 밤에 와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 나는 더 중요해요 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제가 마치 이 부인과 같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막연히 나는 제 사랑의 제 일의 사랑의 언어가 나는 스킨십이야 라고 확언을 했는데, 단언을 졌는데,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나의 제1의 사랑의 언어는 3가지인가? 헷갈려요. 막 이 부분 저한테 무지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이 3가지 중에 한 가지만 저는 오늘은 인정하는 말 해주고 내일은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주고 그 다음 날은 스킨십을 해주고 이렇게 딱 해주면 저는 다 괜찮아요. 네. 욕심인가요? 네, 그러면서 불평을 털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프먼 박사님이 이런 것들로 이제 장점 목록을 쓰게 한 거죠. 그랬더니 부인은 그 아내가 굉장히 훌륭하다고, 그리고 훌륭한 엄마고 가정주부고 요리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서 베티 조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이 열심히 일해서 가정 경제를 책임지고 있다고 기록을 한 거예요. 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내용을 썼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제프먼 박사가 이제 제안을 한 거죠. 몇 주간 더 관찰을 하고 이제 이 서로의 장점을 쓴 목록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좀 더 첨가를 하고 일주일에 2번씩 상대의 장점을 찾아서 말로 칭찬하도록 한 거야. 말로. 한 가지를 더 주문했는데, 아내에게는 만일 남편이 자기를 칭찬해주면 그때 바로 고마워요 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그를 칭찬하지 말고 단지 그의 칭찬을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한 거죠. 만약에 남편이 부인한테 여보 음식을 맛있게 차려줘서 고마워 라고 이야기를 하면 바로 네 고마워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의 칭찬을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칭찬해 주니 고마워요. 그러니까 이 남편한테
그렇게 당신도 맛있게 먹어줘서 고마워요. 이게 아니라 그렇게 칭찬해줘서 고마워요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시죠? 좀 전에 만약에 여보 음식을 맛있게 차려줘서 고마워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아내가 당신이 음식을 맛있게 먹어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남편이 한 말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칭찬해주니 고마워요.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올까요? 그리고 남편도 이제 똑같이 아내에게 똑같이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2달 후에 이 사람들의 변화가 어떻게 됐냐면, 이제 아내가 자기가 이제 남편이 가장임을 다시 느끼게 해준 거예요. 근데 남편은 인정하는 말이 제 1의 사랑의 언어였던 거죠. 왜? 이 사람은 너무너무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졌다. 박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인정하는 말을 이렇게 듣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내가 나한테 이렇게 해줬다. 나는 막 진짜 어린아이처럼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졌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아내의 말은 달랐어요. 박사님, 우리 관계는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제시한 대로 남편은 말로 칭찬을 하더군요. 그는 진실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나와 시간을 함께 보내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없을 정도로 그는 여전히 바쁘거든요. 여기에서 이 제품원 박사님은 머리가 막 갑자기 성광처럼 뭔가 확 지나가듯이 딱 느낀 점이 있었던 거예요. 남편의 제1의 사랑의 언어가 인정하는 말임은 분명했는데 아내의 그리고 그는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자신의 일을 즐기는 사람이었고 아내는 반대로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정말 남편하고 이렇게 문제가 개선이 되면서도 일방적으로 이 사람한테만 맞춰준다면은 상대는 만족감이 더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계가 좀 이렇게 불균형을 이루겠죠? 균형을 이뤄야 되는데, 그쵸? 자, 그래서 2번째 챕터, 함께하는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우선 이 아내의 말은 그러니까 남편이 가족을 잘 부양하는 것도 알고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알고 그리고 뭐 집도 이제 사서 이제 좋은 집이나 좋은 차를 사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는 것도 알지만 함께하는 시간에 대해서 이제 더 크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함께하는 시간이 없는데 그런 것들이 있는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도 이 말에 100% 공감. 정말 여기 100% 공감. 100%. 근데 만약에 함께 했을 때 예를 들어서 TV를 보면서 아내는 부엌에서 일을 하면서 함께 해요. 시간을. 그러면 대화가 없이 남편은 TV를 보고 아내는 요리를 한다거나 부엌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함께 하는 시간으로서 만족을 할까요? 제1의 사랑의 언어가 함께하는 시간인 사람에게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여기에서는 아내가 원하는 게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내한테 만족스럽진 않겠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사실은 그 남편하고 함께하는 시간에 남편이 처음에 이 식사를 하면서 요거 이 휴대폰을 가지고 경찰청 사람들을 계속 틀어놓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하루가 막 이제 하루를 보내고 남편하고 그때 이제 밥을 먹으면서 남편하고 이야기도 하고 눈도 마주치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처음에 남편이 딱 그랬을 때 그리고 이거 남편이 보면 안 되는데 나 혼날지도 모르는데 제 방송 남편 보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밤에 잘 때도 이거를 그냥 유튜브 이거 방송을 이렇게 꽂고 이렇게 보고 자는 거예요. 이렇게 가슴에다가 이렇게 얹고서 잠이 잘 온다고. 제가 얼마나 속상하든지 정말 너무너무 이게 쌓여가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저희도 이제
확 터져버렸었는데, 아무튼 여기에서 이제 말하는 게 함께하는 시간 동안 같이 같은 장소에 있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녀의 눈을 보면서 그녀가 지금 즐기고 있는 것을 나도 온 마음을 다해서 즐거워하는 것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뭐 요즘은 이제 남편이랑 같이 밥을 먹으면 같이 뭐 영화를 보는 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영화를 볼까? 이건 어떤 내용이지? 이거는 언제 나온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 이제 관심사가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또 그런 게 아니면 남편하고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남편이 주저주저 얘기를 해요. 오늘 어떤 일이 있었고, 오늘 어떤 게 이제 손님들이 와가지고 어떤 뭐 이런 말도 해줬다, 맛있었다, 다음에 또 오겠다 이런 말도 해줬고, 그리고 오늘은 대리운전을 부르는 데 손님이 많이 기다리셔서 되게 그때 되게 난감했다. 예를 들면 그러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들을 막 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주로 남편이 그런 얘기를 그랬어? 그랬구나. 조금 되게 좀 난감했겠다. 막 이러고, 오늘 장사는 어땠어? 막 이렇게 저는 물어봐요. 그리고 이제 제 얘기를 조금 남편이 막 너는 어땠어? 라고 물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아요. 저희 남편이 항상 저한테 너는 어땠어? 이렇게 물어봐 주질 않아요. 사실 이거는 숙제예요. 저한테도. 앞으로 남은 숙제. 저희도 같이 제가 완벽하게 지금 행복하고 완벽하게 불행하고 완벽하게 뭐 성공을 했고 이런 사람이라고 인 건 아니잖아요. 같이 함께 좀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조금 더 편안하게 살아가고 조금 더 관계 개선을 해서, 그리고 또 경제적인 부를 이루면서 서로가 날마다 풍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자, 이런 연습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도 숙제예요. 네. 근데 그거 갖고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하지 않아요. 왜? 제가 남편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만약에 뭐 그걸 원하면 그냥 내가 얘기하면 되지.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냥 뭐 남편이 물어보지 않아도 그냥 별로 서운하거나 그런 거는 없어졌어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네, 근데 남편이 물어봐 주면 저도 남편하고 좀 더 제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것 같아요. 나는 사실 오늘 이랬는데 어떤 일이 있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화를 냈어, 상대가. 근데 나는 상대가 나한테 화를 내도록 허락하지 않았는데 그 상대는 나한테 화를 내서 너무나도 화가 나서 대화하기 싫었어. 라고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오히려 여기에서 이제 요 다음 장에 나오는데, 이 어떤 부인이 17년을 살았는데 떠나버린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미리 앞서서 이제 끌어와서 얘기를 하는데, 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얘기가 생각이 나서, 이게 17년 동안 결혼해서 살았는데 이제 와이프가 떠난 거죠. 근데 이 남편은 나는 와이프를 지금까지 사랑하고 와이프한테 늘 와이프 얘기를 들어주고 했는데 그녀는 떠났어요 라고 이 채품은 박사님한테 와가지고 상담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내가 직장에서 어떤 사람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 와이프의 성격은 그 사람한테 뭐 따진다거나 왜 나한테 이렇게 대하냐 얘기를 할 수 있는 성향의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남편한테 그래도 집에 와서 나는 이런 문제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내일 가서 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 라고 남편이 조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날 또 와서 와이프가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면 남편이 내가 하라는 대로 했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거 또 지적하고 조언을 한 거잖아요. 그쵸? 근데 또 그 다음날도 반복되고 남편이 이제 짜증이 나니까 이제 당신은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 왜 내가 얘기한 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나한테 왜 얘기해? 하면서 이제 그만해! 라고 딱 와이프의 말을 딱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와이프가 이 남편의 곁을 떠나고 나서 이 남자가 딱 하는 얘기가, 느낀 점이, 나는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내의 행동에 대해서 지적을 할 줄만 알았지, 아내가 나한테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방법을 얘기한 게 아니라 공감을 원했던 거를 몰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이게 부인들 많이 느끼시죠? 아니면 남편들도 이렇게 공감을 못 받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할 때 그거를 공감하고 받아줬으면 했는데, 저희
가족 중에는 저한테 그렇게 받아준 사람이 없었어요. 네, 나빠서가 아니라 서로의 생각도 차이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는 워낙 돈 벌고 본인들 자신도 챙기기가 어려웠던 그런 세대셨기 때문에 자식의 이런 그 마음까지 헤아리면서 공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쁘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저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세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속으로 저도 공감을 받지 못했고, 그러면서 또 다시 성장을 했을 때 형제한테도 얘기를 못했고, 그리고 이제 하다못해 얼마 전에도 제가 너무 좀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이제 저랑 이제 이런 일이 좀 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그랬을 때 어떻게 100% 정석이 없는데 어떻게 다 이렇게 정답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해요. 잘하고 잘못하고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속상해하고 가슴 아파할 때는 그냥 공감을 해주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다독여주고 그랬구나. 아유 그랬네. 속상했겠네. 이런 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조금 이 사람이 해결이 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조금 이 기운을 차렸을 때 감정적으로 좀 헤어나왔을 때 근데 그때 그렇게 했을 때 이제는 한번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그게 사랑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 사랑받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얼마 전에 제가 너무 속상했을 때 막 저한테 막 폭격을 날리듯이 막 조언을 던진다고 하는데 저한테는 막 칼침을 던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라고 나한테. 그래서 제가 나중에도 너무 서운하고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저는 생각을 한 거죠. 그냥 내가 내 속상한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그 사람이 저한테 그런 말도 안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냥 제가 속상하고 서운한 말을 그냥 집어치웠어요. 저를 위해서 그냥 요 마음을 딱 도려내서 딱 버렸어요. 그랬더니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통스럽거나 하지 않더라고요. 달라진 점이죠, 저도. 근데 여기 부인도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었던 사람이면 그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 바로 얘기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나한테 왜 그러냐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그랬을 때 속상한 마음을 안고 남편한테 나 이런 일이 있어 너무 속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를 막 자기는 직접 제3자니까 말을 편하게 막 던지는 거죠. 정말 가슴 아파요. 진짜 칼침 맞는 것처럼 가슴이 탁탁탁탁 꽂힐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여러분도 공감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혼 생활에 있어서 아내의 말에 좀 공감을 해주시고 남들 앞에서 좀 우리 와이프 편 좀 들어주시고 내 신랑 편 좀 들어주시고 그리고 진짜 그 속상한 일이 있거나 이러면 공감도 해주시고 저는 저희 남편 운전하다가 저도 공감을 못 해줬는데 제가 깜짝깜짝 놀래가지고 운전 좀 천천히 해달라고 그랬더니 저 옆에 차가 딱 껴들게 하면서 남편이 잘못한 건 없는데 제가 이 차를 껴들기를 하는데 좀 피해주지 그러냐라고 얘기하다가 진짜 너무 크게 싸운 적이 있어요. 그 사람 말은 제 남편 말은 왜 잘못하지도 않은 내 편 그리고 남의 편은 들면서 내 편을 들지도 않으면서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왜 남의 편만 드는 그거 어떻게 믿고 살겠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진짜 막 싸웠거든요. 저도 생각이 나는데 그러면서 생각을 한 게 좀 공감을 해주면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정말 든든하게 솔직히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거나 말거나 든든하잖아요. 내 편이 있다는 건. 그러니까 좀 공감 좀 해주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조금 되게 안타까웠거든요. 네, 그래서 서로가 이제 그 마음을 다해서 즐거운 시간을 갖고 상대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를 통해서 서로가 알아가는 거. 그리고 이제 이제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또. 나는 인정하는 말을 하면서 부인과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그녀는 나에게 불평을 하고 있다. 그랬더니 여기서 이제 개품 박사님이 그러니까 부인이 왜 부정적인지 알고 싶냐. 그녀의 사랑의 언어는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남편이 그녀의 아내의 사랑 탱크가 텅 빌 정도로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주지 못한 거예요. 연애를 하고 계신 분이나 가정생활을 하신 분이 배우자가 나를 믿지 못한다면 사랑 탱크가 비어있기 때문이에요. 그 분명합니다. 사랑 탱크가 충분히 가득 차 있는데 불평을 하지도 않고 의심을 하지도 않고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도 없어요. 물론 뭐 배우자가 다른 이성을 뭐 통해서 뭐 시간을 갖는다 이런 걸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네. 그래서 믿음을 좀 형성하는 데 있어서 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믿음을 채우려면 사랑 탱크를 채워주셔야 돼요. 게이지를 이만큼 쫙 올려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야기하지 않아도 몇 시간 또 전화가 없고 정말 뭐 어디 가서 남편이 뭐 여행을 간다고 해도 남편의 행복을 위해서 부인은 아, 남편이 여행이 필요하구나,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구나 하면서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죠. 네, 무조건 뭐 왜 믿지도 못해 이러면서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 탱크가 비어있을 때는 못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인이 이 남편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감을 느꼈기 때문에 그 박사님이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부인이 함께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이제 목록을 정했더니 주말에 산행을 한다, 점심을 같이 한다, 뭐 우아한 분위기 식당도 좋지만 간단한 패스트푸드점인 맥도날드 같은 데서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인들은 큰 거 바라지 않잖아요. 그리고 주말에 산행을 갈 때는 오붓하게 둘만, 아이들 빼고, 그리고 아이들을 맡기고 둘만 외식하러 나간다. 퇴근해서는 함께 앉아 서로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함께 이야기할 때 TV 보는 것을 그녀 싫어하는 거예요. 저도 싫었어요, 사실은. 네. 제가 그 폰이 됐으면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네. 근데 남편도 저한테 이야기 하더라고요. 제가 물건 주문하고, 뭐, 이제, 하면서 이제 휴대폰을, 이게 이제 제 사업자 폰인데, 이거를 들여다보고 있었대요. 제가 이제 침실에 먼저 들어가서도 이 폰을 보고서 물건을 주문을 계속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잘못인 거죠. 제 일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저도 그거를 대화를 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때 좀 미안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도 개선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이들과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한다. 아이들과 게임을 같이 한다. 토요일에는 가족이 함께 소풍을 간다.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가족과 함께 휴가를 즐긴다. 산책을 하면서 대화를 한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읽어드리냐면 여러분도 지금 바로 적어보세요. 아, 우리 신랑이 좋아하고 우리 신랑이 사랑의 언어는 무엇일까 물어보셔도 돼요. 좀 그 물어보시는 게 좀 편안하신 분들은 물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기야, 자기가 원하는 사랑의 언어로 제일 좋은 거는 뭐야? 하면서 함께하는 시간,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이것 중에서 한번 꼽아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배우자가 뭔가를 좋아하는지 한번 써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읽어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남편은 시간 빼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복돋아 준 거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몇 해가 흐르면서 정말 두 사람이 정상에 오른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을 함께 나간 거죠. 함께 혼자 이렇게 딱 그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뒤로 물러나서 나와 내가 함께 바라보면서 그래, 당신은 이런 걸 좋아했구나. 아이, 그래, 그랬구나. 공감해주고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여보, 당신이 그렇게 나에게 공감해주니 난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하면서 여보 사랑해요 하면서 이렇게도 얘기해주고, 그러면 지금 이거 손 동작도 그렇지만 굉장히 따뜻하고 이 감정 자체에서 나쁜 감정이 생길 수가 없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만 하고 이렇게 보드만 주는데도 이 사랑의 감정이 퐁퐁퐁퐁퐁퐁 이렇게 쏟아나는 것 같아요. 그쵸? 저도 되게 그런 마음이 약해서 조금만 상대가 그렇게 해주면 다 퍼주는 스타일이라, 다 퍼주는 스타일. 손해도 많이 보고 상처도 되게 많이 받아서 이제는 사람들을 구별해 낼 줄 아는 그런 제 기준이 바로 섰기 때문에 그런 게 있지만 저는 여전히 좋은 말,
막 툭툭 던지면 사실 지금도 좋지는 않아요. 왜 장난이라고 해도 툭툭 던지는 말보다는 그냥 그래도 좀 표현해주고 보듬어주고 이렇게 좀 따뜻하게 말해주고 이러는 것들을 저는 참 좋아해요. 저는 그래요. 툭툭 던지고 그렇게 하면 좀 스트레스 받고 저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장난이라는 말로 사람을 조금 골리고 사람이 갖고 있는 좀 부족한 면을 부각시켜가지고 그거를 희화시키고 이러니까 저는 좀 스트레스 받고 좀 싫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부모 곁을 이제 훌훌 떠나는 나이가 되잖아요. 40대, 50대에. 그러면은 남자와 여자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서로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연습이랑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을 보낼 줄 모르는 부부들은 서로가 정말 너무나 공허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이성들을 보기가 쉬워요. 이거는 뭐 100%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서로가 다른 이성들을 본다거나 아니면 다른 취미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친구들과의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내는 식으로 서로에게 외면, 서로에게 멀어져 가요. 그리고 대면 한 공간에서 그냥 같이 살기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요럴 때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에서 상대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노력을 해가면서 그 함께하는 시간에 서로의 눈을 마주치면서 서로의 마음을 읽어주고 들여다봐주고 공감해주고 안아주고 한다면 이렇게 자녀가 성장했을 때 부부가 정말 함께하는 시간을 충분히 더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방법을 알거든요. 공부 잘하는데 공부하는 방법 아니까 독학도 하잖아요. 돈 버는 사람 실패했다가 다시 딱 점프해가지고 딱 그 성공해내는 사람들이 부모한테 재산 받은 사람들보다 지키잖아요. 부모한테 재산 받은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탕진해버리고 왜? 방법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연습하세요. 연습하시고 저는 제가 추구하는 건 정말 가정에서 부부가 행복하게 노년까지 함께 가는 삶을 추구하고 있어요. 제가 그 지갑 속에 조그맣게 제가 이제 바라는 것들 쓰고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저는 항상 행복한 부부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행복한 부부들과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꼭 들어가요. 왜냐하면 저희 부부와 같이 행복한 부부들을 만나고 싶고 또 그런 부부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제가 점점 알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너무너무 박수를 쳐주고 싶었어요. 이 두 부부가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서 몇 년 동안 걸쳐서 시행착오도 이렇게 거치면서 정말 함께 부부 생활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가 정말 노력을 했다는 부분에서 너무나 이건 실화거든요. 박수를 쳤어요. 그래서 부인은 남편에게 끊임없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들을 막 써고 남편이 나한테 해준 거 너무 감사한 것들 쓰고 저도 이제 이렇게 감사일기 쓰잖아요. 이건 남편한테만 쓰는 게 아니라 저한테 이제 감사일기를 쓰는 거거든요. 제가 어제 썼네요. 오늘 잘 안 보이시죠? 8월 22일 수요일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별탈 없이 보낸 하루에 감사합니다. 시댁 부모님께 맛있는 과일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제 제가 저희 아빠가 너무 맛있다고 시댁 어른들 갖다 드리라고 이렇게 보내셨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친정 부모님이 곁에 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가 옆에 계신 게 너무 좋아요. 저희 친정에서 제가 사무실 2층을 쓰고 있거든요. 맨날 뵀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감사일기 써보시고 날마다 쓰지 못하셔도 돼요. 근데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기록을 해 나가신다면 아마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우리나라는 정말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룬 부부들로 가득 찰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하시기 전에 꼭 부모 교육이라든지 아니면은 상담을 받으셔서 내 자신을 바꾸는 훈련을 하셔야지만 저는 참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그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네. 네, 그런 걸 원하시는 분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받았던 곳이 정말 인정을 할 만큼 정말 좋은 상담사를 만났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고, 저는 이 내용을 읽었을 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함께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나라나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같은 공간에서 있을 뿐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올 정도로 정말 함께하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모르는 부분들이 많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함께하는 시간에서는 진정한 대화를 하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로에게 집중하면서, 그러니까 서로에게 집중하면서, 예를 들어서 상대가 다 함께하는 시간을 원한다면 서로에게 같이 집중을 하고, 만약에 내가 그걸 원한다면 상대가 나한테 집중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내 말에 공감을 하면서 듣는 것을 이제 느껴야 되잖아요. 그쵸?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전달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제 생각이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속상한 일을 얘기를 했을 때 그런 것들을 뭐 조언을 한다거나 뭐 감정이나 아니면은 뭐 시비를 거는 투로 말을 할 게 아니라 그냥 편하게 공감으로 해주는 걸로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이제 마무리를 해서 읽었는데요. 이제 말하는 법도 이제 배우기도 나오고, 여기에서 이제 팁이 있는데, 진정한 대화는 공감을 가지고 듣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표현하는 것을 요구한다. 여기에서 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아내의 제1의 사랑의 언어가 함께하는 시간이고 진정한 대화라면 남편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말하기 전까지는 그녀의 사랑 탱크는 늘 비어있을 것이다. 맞아요. 저도 저희 남편이 이랬어요. 저를 사랑한다고 느끼지 못했던 거죠. 남편은 표현을 할 수 없는 사람이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자연스럽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사랑 탱크가 비어 있었어요. 저는 말해주고 함께 하면서 제 얘기도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눈도 마주쳐주고 이래야 되는데 저희 남편은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미안해 자기야 자기 자꾸만 폭로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게 굉장히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늘 사랑 탱크가 비어 있었는데 조금만 그런 부분에서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를 좀 이해를 하고 해준다면 훨씬 그 아내의 사랑 탱크가 딱 차면 남편에게 가는 행복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질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말하는 사회형과 시냇물형 요게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회형은 뭐냐면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에 있는 갈릴리 바다는 요단강을 따라 남쪽으로 흘러 사해에 이르게 된다. 사해는 어느 쪽으로도 물이 나갈 수 없다. 물을 받기만 하고 내보내지 못한다. 네, 사해가 이렇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형의 성격은 매일 많은 경험이나 감정이나 생각들을 받아들이는데 그런 것들을 막 그냥 자기의 정보 탱크에 그냥 저장만 해놓지 밖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제 남편이 사해형이에요. 사해. 그러니까 제 남편은 그냥 담아둬요. 담아두고 말을 이렇게 막 얘기하지 않아요. 바로바로. 저는 시냇물형이에요. 읽어드릴게요. 어떤 유형인지. 이 성격의 소유자는 눈과 귀로 보고 듣는 것은 무엇이든지 입으로 다 내보낸대요. 제가 입으로 내보내려고 지금 유튜브도 하지 않아요? 전 너무 재밌어요. 유튜브 하는 거. 지금 처음 시작이고, 뭐 부족한 게 많겠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대화하고, 제가 있는 취미생활로 유튜브를 시작한 거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사이가 60초도 되지 않는다. 그들은 무엇을 보든지 듣든지 간에 말을 한다. 말할 사람이 없을 때는 전화를 걸어서라도 말을 한다. 저 운전하면서 블루투스로 딱 연결해가지고 통화 엄청 많이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때가 저는 그냥 말하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잠시만요. 여보세요?
아, 끊겼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하는데, 어쨌든 이 사회형과 시냇물형은 정반대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 형이 서로 매력을 느껴서 끌린대요. 그래서 끌려서 연애를 해서 이제 결혼을 하는데, 처음에는 괜찮다가, 나중에는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남편의 생각을 모르는 거예요. 저도 남편 생각이 어떤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서로에게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을 딱 이 사람이 이렇게 취하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을 내가 취한 다음에 이게 믹스가 되잖아요. 그러면 서로에게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이제 익히기 위해서 이제 그날 일어난 3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느낀 점을 매일매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일의 권장량이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몇 주 안에 이 일일 권장량을 시작한다면 몇 주 안에 진정한 부부간의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나는 남편이 무엇무엇 할 때 가장 사랑받는다고 느낀다. 한번 적어보세요. 네, 나는 남편이나 아내가 무엇무엇을 할 때 가장 사랑받는다고 느낀다. 나는 남편이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알고 챙겨줄 때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아요. 네. 몰랐거든요. 남편이 제가 싫어하고 좋아하는 음식을 다 알고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저는 행복했어요.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되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에 사랑을 느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이제 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공감이 너무 많이 되고, 유독 결혼 생활뿐만이 아니라, 정말 저가 어렸을 때 지금 청소년이나 아니면 결혼하지 않은 분들, 가정에서 이제 서로가 좀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랬을 때도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제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사실 공감대 형성이 안 돼서 저만 돌연변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사랑탱크가 많이 비어 있었어요. 많이 슬프고 속상하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고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제가 상담을 받고 부모교육을 다니면서 아 그건 내 잘못이 아니구나를 알게 되면서 제 스스로가 저를 사랑해주면 사랑탱크를 많이 채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같이 노력해서 행복한 결혼 생활도 하고요.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친구나 가족이나 아니면 또 지인들과 사회의 또 동료들과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네, 그리고 연습 필요해요. 저 피눈물 나게 연습하면서 진짜 지금 정말 저희 언니는 맨날 너는 책을 그렇게 읽는데도 지금 그거밖에 못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장난으로. 저는 책을 읽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받아치는데, 아무튼, 연습 많이 했고, 저를 스스로 사랑하기 위해서 많이 울면서 저를 이렇게 안아주면서 저를 이름을 불러주면서 서영아 내가 사랑해. 서영아 너는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이야. 너는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야. 너는 소중한 존재야. 그래 누가 사랑하지 않고 네가 너 스스로를 사랑하는 거야.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너는 사랑스럽고 소중한 존재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여러분도 누구한테 사랑을 받지 못하신다면 내 스스로 사랑의 게이지를 딱 채우고 탱크를 딱 채우실 수 있는 그런 힘을 내시고요. 네, 오늘도 좋으셨다면 죄송합니다. 좀 길었죠? 말을 자를 수가 없었어요. 지루하신 분들은 안 보셔도 되지만 저는 제가 제 거를 다시 보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한 말이 아주 무슨 자아도취에 빠졌는지 죄송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게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내일은 또 다른 사랑의 언어를 갖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좀 살짝 읽었는데 유튜브에 신 대도서관님이 쓴 책을 살짝 읽어서 재밌는 부분을 발견해서 제가 요 다음 책으로는 대도서관님의 유튜브에 신
읽어드릴 예정입니다. 네, 여러분 좋은 밤 되시고요. 네, 좀 전에 남편한테 전화 왔는데 받지 못했는데 전화 좀 해봐야겠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태풍 조심하시고요. 내일 출근 잘하세요. 안녕히 계세요.